아. 아직 복습을 잘 했나? 과제하면서 잘 알았겠지. 물어봐야지. 인차이부터. 교집합이 뭐였더라? 교집합. 다시. 교집합이 뭐라고? 겹치는 뭐 수학적으로 말하면 두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들, 그치? 그럼 여기 합집합? 합집합? 다. 이게 다 의미는 알고 있는 거 좋은데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야 돼. 합집합은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인 애들을 다 합쳐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합집합의 원소는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가 되면 된다고 얘기했죠. 차집합? 뺀 거 내가 수업할 때 뺀다고 얘기하면 혼난다고 그랬는데 차집합? 다음에 대답. 현재 차집합? 뭐야? 어느 쪽에 속하는데 다른 건 속하지 않는 거? A 차집합 B가 문제라면 A에 속하는데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 그치? 그래서 순수 A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지. 영찬이? 여집합?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맞잖아요. A 대답도 안 했는데 뭘 맞아? 대답을 한다면 물어봐야지. 전체 뭐 전체 집합. 네네. 표현해야지. 여집합 할 때는. U 아니 U 맞아. 그거 말하는 여집합이 그냥 U야? U? 아니 A A의 바깥쪽.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애들 중 A의 바깥쪽. 그래서 정답을 말하자면 전체 집합 U의 원소는 맞지만 A의 원소가 아닌 애들을 모아놓은 게 여집합. 그 다음에 이것저것 집합의 연산의 성질들에 사용되는 것들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만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있다면 그냥 넘겨도 된다고 그랬지. 딱 하나 빼놓고 짜라란 하늘아, 이거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랬지? 말해봐. 공부 안 한다. 지혜 말할 수 있어? 어떻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래서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위쪽에 있는 집합은 해당 집합의 반대쪽을 의미하는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되고, 얘가 이쪽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뒤쪽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을 오른쪽에다 적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외워줘야 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뭐 어떤 친구들은 쉬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렵다고 그랬네. 한번 같이 시작해 봅시다. 23페이지 질문 161번 가볼게요. 이것도 무한집합인 것 같아. 집합 A, B의 원소를 둘 다 X라고 부르겠다는데 A의 원소가 될 X가 범위로 표현되어 있고 B의 원소인 X도 범위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무한집합이죠. 무한집합의 포함관계라든가 겹치는 걸 찾으려면 당연히 수직선으로 표시해 주는 게 제일 좋겠어요. 문제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원하는 건 A 교집합 B가 A와 B의 겹친 부분이 아무것도 없도록 해주길 바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잖아. 그치? 하자. 수직선 위에다 표시하시면 A는 K와 K 플러스 3 사이. 자, 일단 적을까? A는 K와 K 플러스 3 사이에 있는 애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 집합 B는 K-3과 2K 플러스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 범위와 이 범위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겹친 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A 해보자. K와 K 플러스 3 사이를 대충 한 이 정도로 해볼까요? 그럼 B는 어디 써야 돼? B 어디 써야 됩니까? 얘랑 겹칠 부분이 있으면 다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B의 범위도 누구와 누구 사이를 말하고 있는데 그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범위가 여기에 같이 표현됐을 때 이미 표현되어 있는 A하고 겹친 부분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라 B가 어디 있으면 되느냐, 이 B를 의미하는 범위가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겠지. 그럼 겹치는 게 없는 걸 테니까 일부분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겹친 부분의 결과가 공집합이 나올 리가 없을 거라 저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건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생각 잘 해봐. B가 A랑 겹쳐서 겹친 부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야. 둘 다 가능해? B의 범위가 왼쪽에 있어도 겹치는 부분 없으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 없으면 되는 건데 지금 B의 범위는 1번하고 2번 중에 한 군데만 돼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 채비다. B가 놓일 수 있는 위치는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잘해라. 1번? 1번? 1번이 맞죠. 1번이 맞는 이유를 성현이가 한번 말해볼래? 왜 이것도 둘 다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 있는 조건이고 맞는데 왜 B가 될 수 있는 위치는 여기만 가능한 거였을까? 말해봐. 찾는 거 질문이 좀 급작스러워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때문이지. A는 K부터 시작이 되고 B는 K-3부터 시작이 되는데 K하고 K-3 중에 누가 더 큰 수야? K하고 K-3 중에 누가 더 큰 수지? K가 더 큰 수야. 그러니까 K를 의미하고 있는 여기의 위치랑 지금부터 기록해야 되는 K-3의 위치가 K가 K-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 여기는 K-3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K-3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B의 범위는 이쪽에서만 기록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가 원했던 겹친 부분이 없도록 해주려면 2K 플러스 1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만 지켜주면 되는 거잖아. 겹친 부분을 없게 해주려면 2K 플러스 1이 K보다 작은 위치에 있으면 되겠다. 한 번만 더 확실하게 하자. 등호 넣어야 정답, 빼야 정답? 등호 넣어야 정답일까, 빼야 정답일까? 응? 다 자신있게들 대답해. 넣어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넣어야 돼? 다시 넣어야 돼, 빼야 돼? 넣어야 되죠. 어차피 지금 여기 둘 다 비어있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K 플러스 1하고 K의 위치가 서로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지라도 여기에는 겹친 부분이 없는 거. 겹친 부분이 없으니까 여전히 교집합은 공집합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겠죠. 그래서 K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사실은 이 문제 더 따져볼 게 있긴 한데 지금 문제 좀 볼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K가 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이 K 플러스 1이 K보다 왼쪽에 놓일 거라 이렇게 생긴 범위와 이렇게 생긴 범위의 공통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거지. 그래서 K의 최대값은 1이라고 말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네. 네,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근데 얘들아 여기 좀 볼래? 여기 좀 봐봐. K-, 이거 중요한 얘기야. K-3 다음부터 2K 플러스 1 전까지가 B의 범위였는데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k-3이 2k 플러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k의 범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k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큰 범위에 있어야 돼. 그럼 이것도 생각할 시간 줄 테니까 봐. 아, 그러면 일단 교집합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2k 플러스 1이 k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 지켜야 되고, 기본적으로 b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얘가 얘보다 작은 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k-3이 2k 플러스 1보다 작다고 표현했던 그때 나온 정답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래서 k의 범위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은 k의 최대값 찾는 거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맞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 제일 큰 애는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k의 범위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는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왼쪽이 맞을 것 같아? 오른쪽이 맞을 것 같아? 그래도 왼쪽이 맞습니다. 그래도 왼쪽이 맞아. 만약에 지금 이 조건대로 k가 마이너스 4보다 큰 상황이 아니야. 예를 들어볼까? k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잘 들어. 열심히 들어도 지금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 중 절반 정도가 이해하려나 말려나. k가 마이너스 5 넣어볼게. 그럼 b의 범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b의 범위가 뭐가 되느냐? k가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8보다 크다.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거 말 돼? 안 돼? 말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면 집합 b는 무슨 집합이었던 거게? b는 공집합이었던 거야. 그럼 얘들아, 집합 a의 범위가 이거야. 집합 b는 이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a의 값과 여기에 있는 집합 b를 겹쳐주면 결과는 뭐가 나오죠? 공집합이 나와. 굳이 이게 실제로 말이 돼야 되는 범위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문제에서 A, B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면 선생님은 정답을 이거로 적어줄 거예요. 그러다 아까 선생님이 문제 잠깐 확인해 본다고 그랬지? 이 문제 어디에도 집합 A하고 B가 공집합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마지막 마무리할 때부터 k-3과 2k 플러스 1 사이에 무조건 얘가 작고 얘가 커야 된다는 그런 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범위가 이렇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범위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k의 범위는 이게 맞고 이 녀석 중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보는 게 옳다는 얘기겠죠. 정답 찾는 것까지는 뭐 다들 이해를 할 수 있을 법한데 방금 끄트머리 했던 얘기는 앞으로도 선생님이 몇 번 시간 될 때마다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 넘깁시다. 자, 23페이지 질문 더. 없습니까? 24페이지 질문. 얘들아 빨리 하자. 24페이지. 뭐야, 24페이지 질문 없어? 몇 번? 163번 가볼게요. 전집합 U는 0부터 9까지 정수니까 이거 원선알고 바꿔놓자 우리. 뭐라고? 0부터 9까지? 그 다음 A는 소수. 전체 집합 내에서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2, 3, 5, 7이 될 테고 집합 B는 9의 약수. 전체 집합 내에서만 가는 겁니다. 1, 3, 9. 집합 C는 원소가 X인데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0으로 만들어주는 방정식의 근을 집합 C의 원소라고 부르겠다는 뜻이지. 그 방정식 정답 누구하고 누구니? 집합 C에 표현되는 2차 방정식의 누구하고 누구야? 0하고 2죠. 그 0하고 2가 전체 집합 내에 다 있으니까 원소 둘 다 되는 거 맞겠네.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갑시다.
일단 우리 능력으로 이거 좀 무식하게 풀어야겠다. 수업을 지난번에 끝까지 한 상태가 아니라서 이 문제 사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아직은 아니야. 그래도 풀어봐야지. 그러니까 다 한번 그려볼게. 원소 채우는 거 잘해야 될 것 같아. 일단 ABC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가 있을까? ABC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 있습니까? 없지? 없어.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 A만 갖고 있는 원소 누구 있습니까? 빨리 봐줘. 순수하게 A에만 들어있는 거 5하고 7인 거 맞나? 그 다음 A하고 B에 겹쳐져 있는 원소는 3. A하고 C랑 겹쳐져 있는 원소는 2. 그래서 A는 2, 3, 5, 7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B 찾으러 갈게. B의 원소가 1, 3, 9야. 1 어디다 넣어야 돼? B 쪽에. 9는 어디다 넣어야 되지? B 쪽에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 C 원소였던 0, 2. 2는 여기 있고 0은 여기다 넣어야 되나? 여기다 넣어야 되나? C 쪽에만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B하고 C는 서로 소니까 겹치는 게 없어.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가 0부터 9까지인데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주면 전체 집합까지 벤더그램이 완성이 되네. 갑니다. 해볼게. 잘 봐. 선생님 좀 흐릿흐릿하게 할 테니까 그래도 보세요.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래. A랑 B의 합집합이면 여기거든. 여기야, 여기. 여기가 A, B 합집합인데 그 녀석이 여집합이니까 여기가 A, B 합집합의 여집합. 빨간색이랑 나머지 파란색으로 가볼까? A랑 C의 합집합의 여집합. A랑 C를 합해 놓은 거의 여집합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의 바깥쪽을 말해주면 되겠지? 지금은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방법이 없잖아. 그게 파란색이야.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뭐냐? 방금 계산했던 빨간색과 지금 방금 계산했던 파란색의 겹친 부분 찾는 거야. 빨간색과 파란색의 겹친 부분 찾는 거야. 빨간색과 파란색이 모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찾는 거니까 결국 어딜 찾는 거냐? 이 테두리를 찾는 문제였던 거네. 이 노란색 부분을 찾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란 파트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정답일 테니까 정답은 4와 6과 8이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겠지. 푸는 거 자체가 조금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푸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좀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꼭 그림으로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실파 봐봐. 여러분들 A 합집합 B, A랑 B 합치면 정답이 1, 2, 3, 5, 7, 9가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렇게 찾은 거의 여집합. 그럼 방금 말했던 1, 2, 3, 5, 7, 9의 바깥쪽이니까 1, 2, 3, 5, 7, 9는 제외 나머지를 대답해주면 돼. 똑같아. A와 C 합집합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렇게 구한 다음에 그걸 제외한 전체 집합의 나머지 원소를 여기에 정답으로 말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이쪽 집합이랑 이쪽 집합 각각 따로따로 찾아놓은 다음에 그렇게 찾아놓은 두 집합의 겹친 원소를 찾다 보면 정답이 이해가 된다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벤더그램으로 해도 좋고 하나씩 얘가 말하는 집합이 어디고 얘가 말하는 집합이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연습들을 먼저 하자는 얘기야. 자, 그림이든 뭐든 필기 간단하게 해주시고 잠깐 기다렸다 질문 다시 받아볼게. 질문이 또 생각보다 적어. 끝난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한번 봐야 되나? 뭐 어렵지 않아서 질문이 적은 걸 수도 있지만
24페이지 질문 더. 몇 번? 165번 한번 가볼게요. 전체집합 U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말하는 것 같지? 자, 그 다음 집합 A. 다 같이 보자. 집합 A 원소 누구라고 부르겠대? 집합 A의 원소는 X야. 근데 그 X가 누가 된다니? 2K 플러스 1. 그리고 그 K에 누굴 넣을 수 있대? 음이 아닌 정수를 넣을 수 있대. 그럼 거기 2K 플러스에다 밑줄 좀 거주고,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이 정도는 이걸 2의 배수 짝수로 불러줘. 짝수에다 1을 더한 거니까 홀수. 그러니까 전체 집합 내에서만 움직이는 집합 A의 원소는 1, 3, 5, 7, 9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이 말 그대로 따라가면 돼. K에 지원할 수 있는 숫자가 음이 아닌 정수래잖아. 음이 아닌 정수면 0부터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K에 0 넣어봐. 0 넣으면 X는 1이야. K에 1 넣으면 X는 3이고, K에 2 넣으면 X는 5, K에 3 넣으면 X는 7, K에 4 넣으면 X는 9, K에 5 넣으면 X는 11, 6 넣으면 13 이렇게 가는 건데, 항상 말했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전체 틀이라는 걸 준다고. 전체 집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 X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양의 홀수들이 될 텐데, 이 문제는 전체 집합이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를 찾으면 되는 거야. 물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2K 플러스 1이라는 숫자 자체가 홀수를 말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더 좋겠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럼 B 똑같은 방법으로 간다. B의 원소는 누구냐? B의 원소는 3K 플러스 1이래. 얘가 원소래. 그런데 똑같아. K는 음이 아닌 정수 넣어주면 된답니다. 그럼 넣으면 되지. K에 대한 0 넣으면 얼마? 1 넣으면 4 2 넣으면 7 3 넣으면 10 10은 적어야 되겠네. 10까지는. 그 이유는 적지 말아야겠죠? 전체 집합에서 벗어나는 원소들일 테니까. 그럼 끝났지. 이번엔 그림을 따로 풀어볼까?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우리 시작해보자. A 합집합 B 뭐 불러오세요. 1, 3, 4, 5, 7, 9, 10. 1, 3, 4, 5, 7, 9, 10. 차집합. 교집합은 누구야? 1, 7. 그래서 차집합의 정의가 뭐야? 여기에는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걸 찾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이만 얘만 갖고 있는 순수한 부분을 정답으로 말하는 게 차집합이었죠. 그럼 누구하고 누구만 빼면 되는 거? 2하고 7만 빼고 나머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아까처럼 벤데그램 그림으로 풀어도 좋고, 아니면 각각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짧게 끊어서 집합들을 구한 다음에 교집합이면 교집합으로 계산하고 합집합 계산해주고, 마지막에 차집합으로 계산이 되야 된다면 차집합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구하는 방법 잘 외운 상태로 지금 와 있을 테니까 외우고 있는 거 맞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집합의 연산 4가지도 외워서 푸는 겁니다. 뭘 어떻게 풀려고 하는 그런 힌트 같은 거 주지 않아. 교집합 문제 나오면 교집합 외워서 푸는 거고,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도 다 마찬가지야. 외워줄 수 있어야 돼. 집합 찾는 거니까 3, 4, 5, 9, 10. 정답 4번이었겠네요. 또 질문? (25페이지) 질문.
168번 3칸짜리네. 일단 쉬워 보이진 않는데 한번 가보자고. A의 원소 3개야. 근데 느낌은 별로 안 좋네. 3개 중에 2개씩이나 감춰놓고 있으니까. 두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세 번째 원소는 A 제곱 마이너스 3. B의 원소도 3개네. 그 다음에 A보다 낫네. 원소 2개는 공개를 했다. 1과 2. 마지막 세 번째 원소가 MI. 이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한 부분이 마이너스 1과 0이다. 자, 이 문제 좋은 문제네. 어디를 말하는 걸까 한번 찾아볼까 얘들아? 전체집합 없으니까 전체집합 그리지 말까? 자, A가 있어. B가 있습니다. 칠판 보세요. 2A, 선생님 지금 체크하고 있는 2A 어딘가에 여기 표현되어 있는 3개의 원소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어딘가에 들어가야겠지. B의 원소 3개도 마찬가지야. 여기 어딘가에,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어느 자리에든 1과 2와 A-2가 들어가줘야 돼. 그런데 문제가 무슨 힌트를 줬느냐. A 차집합 B, A 중에 B랑 겹친 부분을 제외한 순수 A 쪽과 B 중에 A랑 겹친 걸 제외한 순수 B 쪽을 합집합한 거니까 그냥 빨간 거 그대로 냅두면 되겠네. 합집합은 여기에 있어도 좋고 저기에 있어도 좋은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게 합집합이라고 그랬죠. A 차집합 B가 갖는 부분과 B 차집합 A가 갖는 부분을 합해 놓은 정답이 마이너스 1과 0이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빨간색 B급 어딘가에 마이너스 1과 0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됐어요? 됐습니까? 잘 봐. 어디에 마이너스 1이고 어디에 0인지 모르겠다.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네. 여기에 마이너스 1과 0이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0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떨 땐 0과 마이너스 1이 여기에만 몰려있는 경우도 있을 테라서 있을 경우가 나오는 중이라 체크도 못하겠어. 그냥 확실한 건 이 빨간 B금 두 공간 안에 어딘가에는 마이너스 1과 0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랑 비교해보자. 집합 A의 원소 몇 개였지? 집합 A의 원소 몇 개였어요? 3개였어. 그 3개 중에 확실하게 공개된 원소가 누구지? 2야. 얘들아, 2는 선생님 손봐. 1번, 2번. 1번 자리, 2번 자리 중에 2가 들어갈 자리는 몇 번 자리야? 2번 자리.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거야. 뭐 당연히 뭐 B도 2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2가 여기에 들어있다 보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이 빨간색 B급 부분에는 2가 없었던 거예요. A는 나머지 와서 모르겠으니까 일단 버리자. B는 2 말고도 누가 있었지? 1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이 빨간 B급 자리에 1이라는 원소 없거든. B에 1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는 1이 없나 봐. 그럼 1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1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니? 얘들아, 1은 A와 B의 겹친 자리에 들어가야 돼? 순수 B 쪽에 들어가야 돼? 겹친 자리. 이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인 것 같은데? 생각해봐. 만약에 B의 원소였던 1이 여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문제가 알려준 힌트에 해당하는 이 정답에 1이 들어있었을 거야. 근데 1이 없잖아. 여기에 1이 있었으면 1이 있었을 텐데 없으니까 없는 거야. 그럼 이제 해석해봐. 이제 뭘로 풀어야 될까? 이제 다음 단계 뭘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어?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했어.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 B에 있던 원소 1은 반드시 저 가운데 지점으로 가야 돼. 그런데 저 가운데 지점으로 간다는 건 B에만 1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1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A 그래. 이걸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인데.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 경우랑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3이 1이 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거란 얘기죠. 자, 문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자. A랑 B의 원소가 일부분은 공개되고 일부분은 감춰진 상태에서 나왔어. 그리고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0만 있대.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를 한번 벤더그램으로 알아봤더니 여기하고 여기야. 이 빨간 부분에 마이너스 1과 0이 들어있대. 그걸 감안하고 다시 집합 A하고 B에 공개되는 원소를 보니까 A하고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 2는 당연히 여기 있는 게 맞고, 추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B의 원소 1이지. 이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던 거지. 왜? 여기에 1이라는 원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1을 이 안에다 집어넣고, 1을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건 곧 A에도 1이 있다는 뜻. 그럼 이 둘 중에 누군가가 1이 된다는 뜻일 테니까 누가 1인지 모르겠으면 경우 나눠서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A가 얼마일 때? A가 얼마? A가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0이면 집합 A 다시 만들어보자. A에다 0 넣으면 원소 색이 누구야?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3이야. 집합 B는 A에다 0 넣어주면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모양 보면서 이 경우를 만족하는 모습으로 정답이 나왔는지 아니면 잘못된 오답이 나왔는지 확인해봐. 정답이 오답이야? 이거 정답이니 오답이니? 오답이겠죠. 왜 오답이야? 만약에 집합 A하고 B가 얘네들이라면 칠판 보고 있지? A하고 B의 공통원소 1, 2는 확인이 됐어. 그런데 여기에 뭐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여기에 순수 A 마이너스 3이 있었어야 돼. 여기에는 1, 2 제외한 나머지 B의 원소가 마이너스 2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었어야 돼. 그럼 문제가 말하고 있던 이 부분에 어울리는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라고 0이 아니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가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죠, 지금. 그럼 두 번째. 아, 이것도 경험 되게 많네. 이건 A가 누구 나오니? A가 2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일 때로 나오네. 아,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해. 그럼 집합 A 만들어 볼게. A에다 2 넣어주면 2, A에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 A에다 2 넣어주면 1. 집합 B는 A에다 2 넣어주면 1, 2, A에다 2 넣어주면 0.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벤더그램처럼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2하고 1이었던 거고, 순수한 A 쪽에는 마이너스 1이 있었던 거, 순수한 B 쪽에는 0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빨간 B급 부분에 들어갈 원소는 마이너스 1과 0이 맞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이게 정답이겠네. 한 번 더 갑니다. A가 마이너스 2일 때의 집합 A는 가자. 2, 3, 마이너스 2면 1. 집합 B는 1, 2,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그럼 겹치는 원소 두 개 1하고 2는 당연히 여기 여전히 있는 거 맞고, 다만 순수한 A 쪽에는 3이, 순수한 B 쪽에는 마이너스 4가. 그래서 이런 정답이 이번에도 안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도 정답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집합 A의 모든 원소 합이니까 지금은 여기에 있는 값들을 더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더한 결과는 2가 정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해 놓읍시다. 자, 이번 쉬는 시간 좀 빨리 가질 테니까 기운 들여서 첫 번째 타임 의미 없이 보내지 말아라.
25페이지 질문부터 25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71번 가볼게. 지금 71번 문제 보니까 얘들아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각각이 말하는 부분을 하나씩 천천히 찾아 나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림. 저희 그림으로 한번 풀어보긴 할 건데 엄청 지저분해질 것 같으니까 잘 봐. 선생님 먼저 이것부터 계산할 거야. A에서 B의 여집합을 차집합하래. 잘 봐. A가 어디냐? 여기야. 여기에서 B의 여집합은 어디냐? B의 바깥쪽이거든. B의 바깥쪽. 많이 지워질 거니까 잘 봐야 돼. 노란색이 B의 여집합이야. 하얀색이 A. 그럼 A에서 B의 여집합을 차집합해달라는 건 하얀색 정답 중에 노란색이 아닌 애들을 말해달라는 거잖아. 맞아? 맞아? 여집합, 차집합의 정의가 뭐야? A,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그래서 순수 A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도 똑같아. A에서 B의 여집합을 차집합하라는 건 A의 원소들 중에 B의 여집합이랑 겹친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말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얀색 중에서 노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그럼 어디 말하는 걸까? 하얀색 중에 노란색이랑 겹친 것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어디 말하는 거겠어? 어디? 교집합 부분이겠지. 맞아. 이게 이제 정답으로 나온 거야. 그 다음 잘 봐. 이제 이거랑 누구를 겹치면 되느냐? B의 여집합을 겹치면 된대. 빨간색이랑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된대. 빨간색 일단 체크해 놓을게. B의 여집합 다시 한번 합니다. B의 여집합은 B의 바깥쪽이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 마무리는 뭐야? 문제 마무리는 방금 찾아냈던 빨간 부분이랑 지금 체크해 놓은 파란 부분의 교집합, 겹친 부분 찾으라는 얘기야. 빨간색하고 파란 부분의 겹친 부분 뭔데? 없잖아. 그래서 정답이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17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겠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그림으로 푸는 건 아니에요. 자, 원래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방법을 다시 보여줄게. 잘 봐. 먼저 아까 지혜가 말했던 거 적용해야겠네. A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때 뒤쪽에 있는 집합을 여집합으로. 그럼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거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럼 선생님이 그 다음 단계로 뭐 할 거냐? 어라? 그럼 A랑 B랑 B의 여집합을, 칠판 A랑 B랑 B의 여집합을 싹 다 교집합하고 있는 거네. 그럼 지난 시간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얘기했던 거 기억나? 합집합과 교집합은 먼저 이것도 말할게. A 교집합 B를 하나, B 교집합 A를 하나, 상관없어. A 합집합 B를 하나, B 합집합 A를 하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된다 그랬지. 결합도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봐.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하나.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얘를 나중에 하나. 이거 둘 다 어디 말하는 거라 그랬어? 이거 왼쪽 오른쪽 둘 다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A, B, C 모두 겹친 부분. 그러니까 결합도 된다고. 합집합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봐. 이거 먼저 한 다음에 C를 합하든 이거 먼저 한 다음에 A를 합하든 결국 말하는 건 여길 거야.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은 결합과 교환이 모두 된다 그랬지. 그런 이유로 선생님이 지금 이 계산을 어떻게 바꿔서 할 거냐. 이렇게 바꿀 거야. 상관없거든요. 상관없어. 이거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내용 외워서 푸는 거. 이거 결합법칙 성립된다는 내용으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다? A 교집합. 여기 대답해볼까? B의 안쪽과 B의 바깥쪽에 겹친 부분 뭐죠? 공집합이죠. 그럼 마지막 A와 아무것도 없는 거에 겹친 부분은 뭐가 되는 거지? 공집합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벤데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합 연산의 성질만 이용해도 충분히 이 내용의 결과가 공집합이 된다는 걸 유도해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된다고 생각해주고 그림이랑 연산을 푸는 거랑 둘 다 필기해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2학기 중간고사 한 2주, 일주일 남겨놨는데도 이거 안 되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그럼 그때 이제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얘기하지. 저거 안 돼도 정답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그림으로 풀어라. 그림으로 이거 어딘지 말하는 거 찾아보고 이거 찾아보고 각각 따로따로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씩 찾아가면서 결국 저 연산이 말하고 있는 게 벤데그램상이 어디를 말하는지 그림으로 찾아봐라. 그림으로 찾아도 정답은 나옵니다. 좋은 풀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어.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연산의 성질 가지고 그대로 풀어주는 게 선생님은 제일 좋은데 그게 진짜 끝까지 안 된다면 벤데그램으로 푸는 거야. 일단은 연산으로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한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 그림으로 풀어서 안 풀리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그림으로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연산으로 열심히 공부하되 그게 열심히 했는데도 마지막에 잘 안 되고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헷갈린다면 벤데그램으로 푸는 것도 계속 생각해 둘 수 있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하지 말아야 되는 방법은 아닌 거니까. 25페이지 질문더. 25페이지 질문더. 없습니까? 그럼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얘들아. 거기 유형 6번 25페이지 왼쪽 중간 부분에 있는 유형 6번에 7번 내용 한 번 더 쳐줘. 그거 외워야 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다. 외워야 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기 전에 25페이지 오른쪽 아래 부분 유형 7번 박스 부분 있지? 박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볼게. 잘 봐. 이것도 외워야 되는 내용 하나도 없거든? 한번 우리 이해해보자. 7번 같이 읽어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U 안에 있는 두 집합이 있는데 A가 B에 포함된다면 벤데그램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긴 벤데그램 말고 선생님 볼까? A, B를 벤데그램으로 그리는데 A, B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럼 반드시 벤데그램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A가 B에 포함되는 조건의 벤데그램이 맞다면 저렇게 그릴 필요 있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보고 한번 해보자고. 1번 A 교집합 B. A와 B의 겹친 부분 뭐 나와요? A와 B의 겹친 부분 뭐 나오니? A. 2번 A와 B의 합집합은 뭐 나올까?
B가 나오겠죠. A, B 합치면 그냥 이거 말하는 걸 테니까 B. 그다음 세 번째도 외우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다. A 차집합 B는 다시 봐. A 차집합 B는 A의 원소 중에 B랑 겹친 걸 제외하는 거야. A의 원소를 대답하는 건 맞는데 그 중에 B랑 겹친 건 대답하면 안 돼. 그런데 이거 좀 봐. A의 모든 원소가 B랑 겹쳤잖아. 그러니까 순수 A 있겠어 없겠어? 순수 A 없겠지. 그러니까 정답이 공집합이 되는 거야. 다시 여기 좀 봐. 여기서는 순수 A가 여기잖아. 이게 순수 A 맞잖아. A 중에 B랑 겹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순수 A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A 차집합 B의 정답인데, 여기는 봐. A 중에 B랑 겹친 걸 빼야 돼. 근데 전부 다 B랑 겹친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거 다 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인 거죠. 네 번째, A 교집합 B의 유아집합. 얘들아 이거 뭐라고 하다 그랬지? A 차 이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랑 이거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외우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공집합이 맞는 거죠. 이 얘기랑 이 얘기 같은 얘기라고 얘기했어. 방금 앞서서 네모 한 번 더 치라고 얘기했고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 선생님 얼굴 보고, 지금은 누가 누구에 포함되고 있지? A가 B에 포함되고 있죠. 그런데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여집합이 나와 있어.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A가 B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라면 여집합은 그 집합의 바깥쪽이거든. A하고 B 중에 A가 B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라면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은 누가 안에 들어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될까? 그림을 보여줄게. B의 여집합은 여기겠지. 여기가 B의 여집합이 하얀색이야. 이제 A의 여집합을 빨간색으로 가볼게. A의 여집합은 어디냐? A의 바깥쪽이잖아. A의 바깥쪽이니까 A의 바깥쪽이면 여기가 A의 여집합이 되는 거겠지. 하얀색은 B의 여집합, 빨간색은 A의 여집합. 이번엔 누가 누구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지? 누가 누구를 포함시키는 상황이 됐어? 누가 포함을 당하고 있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을 당하게 된다. 여기다도 별표 한번 쳐줄래?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외웠으면 좋겠는 내용이기도 해. 당연한 얘기인데 외웠으면 좋겠어. 어떤 한 집합이 다른 한 집합에 포함을 당하고 있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그 집합들의 여집합이 취해졌을 때는 포함관계가 뒤바뀌게 된다는 거지. 제처럼 B가 포함을 시켜주는 입장이었다면 여집합에서는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 6번도 필기 좀 해주세요. 잘 봐, 선생님 바꿔볼 테니까. 나 바꾸는 거 잘 봐. 여기 봐. B의 여집합,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이거 뭐로 바꾸면 되지? A로 바꾸면 돼.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교집합은 얘랑 얘 겹치는 거랑 얘랑 얘 겹치는 거 상관없다 그랬어. 똑같은 집합끼리 겹치는 거 찾는 건데 앞뒤 바꾼다고 뭐 달라지냐? 그러면 이거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뒤쪽에 있는 집합은 여집합으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6번 얘기도 3번이랑 4번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은 공집합이 되는 거겠죠. 이게 느낌이 와야 돼. 선생님이 진짜 차집합 나오면 차집합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 되게 많이 하는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숙제를 할 때도 차집합에 관련된 표현을 교집합으로 바꿔서 풀 때가 많이 생기겠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외워주라고. 확실하게. 되게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자, 넘겨봅시다.
26페이지 질문. 179번이요. 여기 유형 8번은 조금 이따 할게. 일단 왼쪽 74, 75, 76 중에 질문 75번 먼저 갑시다. 75번 두 번째 줄만 보면 되겠네. A랑 B에 뭐를 했더니 교집합을 했더니 뭐가 나온대? 그럼 생각해봐. A랑 B를 겹쳤는데 A가 나와. A랑 B를 겹쳤는데 A가 나오려면 두 집합이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얘들아, A랑 B의 겹친 부분을 찾았는데 A가 나오는데 두 집합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길래? 어떤 관계였길래? 누가 누구한테? 맞아.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일단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실력이 좋아지면 이 말 이거 가지고 풀라는 뜻인 거구나. 근데 저것만으로 머릿속에서 잘 안 돌아간다면 그림으로 그려놔. 전체 집합 안에 A, B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그려놓으세요. 그런데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겠지? 시작합니다. 기억 바꿔봐. 뭐야?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순수 A 말하는 거. 여기 순수 A 있어 없어? 순수 A 없으니까 공집합이 정답이겠고. 기억 정답이네요. 니은 B 차집합 A 바꿔봐.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한다. 근데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선생님 칠판 보세요. 이거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이렇게 바꾸는 거 맞아.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자. B 차집합 A는 순수비 말하는 거니까 어디가 정답이지? 순수비 어디야? 여기 도넛 모양에 있는 여기가 순수비인 거 맞습니까? 뭐 이거 마땅히 표현할 방법은 없네? 그런데 이게 A의 여집합이래.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의 정답 A의 여집합 맞아? A의 여집합이면 왜 여기만 해야 돼? 여기까지 나갔어야지. A의 바깥쪽이 A의 여집합이니까 여기만 체크할 게 아니라 끝까지 더 나갔어야 되죠. 같지 않은 건 확실히 알겠네. 디귿 A의 여집합 합집합 B. 나 이거는 그림으로 할래. A의 여집합이 어디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해볼게. A의 여집합 노란색이야. 여기가 A의 여집합입니다. 그거랑 누구를 합하라고? B를 합하래. B는 파란색으로 해볼게. 여기가 B야. 그럼 그렇게 표현된 노란색과 파란색을 합집합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노란색, 파란색을 전부 다 정답으로 말해야 돼. 그럼 정답 뭐라고 말해야 되지? U라고 말해야 되죠. 전체 다가 정답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디귿 정답 맞겠네요. 리을 가보자. 리을 A랑 B의 여집합을 합하래. 그럼 다시 그릴게. 간다. A 하얀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B의 여집합은 빨간색으로 해볼게. 그래서 질문이 뭐야? 하얀색과 빨간색을 합해달래. 하얀색과 빨간색을 합한 게 여기가 정답이야. 여기하고 여기가 정답인 거야. 근데 그걸 리을 보기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 이걸 U라고 부르고 있어. 전체 집합이네. 전체 집합 맞아? 여기가 정답이 지금 없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체크가 돼 있어야 전체 집합을 정답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옳다고 부를 수 있는 건 옳은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만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겠죠. 연산으로 풀 수 있다면 연산으로 풀고 잘 안 된다면 그림으로 풀고 그림놀이 한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 지금 혹시 아까도 지금 몇몇 친구들이 숙제 많이 어려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림으로 한번 그래서 풀어봐. 그럼 생각보다 정답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거기 뒤쪽 나머지 세 문제 질문 받아보고 이어서 다시 개념 나가보도록 할게요. 고생들했어. 좀 쉬자.
거 아니지? 하나 있어요. 그럼 모형 아니야? 아니요. 소름. 모든 거 손이 안 주는 거 보고 막 튀어나오는 게 지금 어디 크기 얼마나 거야? 이거 딱 봐도 잘못까지 하나 정확히 있어. 아니 구하는 거에 이런 행복한 표정을 직접 보이고 감지를 내는 거 아니에요? 왜 벌써 웃으셔 뭐 벌써야. 그럼 카메라 건들지 않게 조심. 가까워 막아야 돼. 나 여기 소리 두개 있어. 시작합시다. 177번 먼저 한번 풀어보고 시작할게. 지금 집합 A하고 B는 공개가 되어 있죠. 이때 두 번째 줄에 대한 해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풀어보자고. A 교집합 B가 누구냐면 A와 B의 겹치는 수를 말하는 거니까 2, 5, 7이 되겠죠. 그 2, 5, 7을 원소로 갖는 A 교집합이 이 집합이랑 X라는 집합을 합했더니 X가 나오거든. 자, 이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결론 내려야 되는 게 옳을까? 2, 5, 7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누군지 모르는 X라는 집합이 있어. 그 두 집합을 합집합으로 연결을 했더니 합했는데 그 결과가 여전히 X가 나온대. 결론은 2, 5, 7이 X 안에 있었던 거 맞아.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2, 5, 7하고 X를 합해봤자 X가 나타나는 게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바로 해결이 안 돼도 상상이 안 되고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도 연습 잘해야 돼. 나중에 이건 이제 어려워할 만한 내용의 문제는 되면 안 된다고요. 쉬운 문제야. 그래서 X는 반드시 2, 5, 7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럼 나중에 문제 좀 이따 넣을까 말까 넣자 말자 넣을까 말까 이렇게 보면서 푼다는 얘기겠네. 이런 의미의 문제라는 건. 그 다음 두 번째, 합집합과 X를 겹쳤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것도 X가 나온다네. 그럼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 A와 B의 합집합이 누구냐면 1, 2, 3, 4, 5, 7, 9지. 1, 2, 3, 4, 5, 7, 9하고 X를 겹쳤더니 또 X가 나오더래.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또 내려야 되는 결론이 있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겹친 부분이 X가 된다는 건 여기서 또 무슨 결론 내릴까? 이거 대답 좀 하자. 얘하고 X를 겹쳤어. 보통의 집합은 겹친 부분만 하면 여기가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냥 겹쳤더니 이 집합 자체가 겹친 부분이 되더라는 거야. 그 말은 X가 지금 여기 있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맞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말할 수 있는 건 X는 또 저기 그러니까 여기다 한 번 더 할게. 요렇게 생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뭐 선생님 예상했지 문제 아마 그거 묻는 걸 거야. 맞아. 집합의 개수 찾아달래.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 찾아달래. 그럼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라고 여기 한 번 더 적어.
여러분들 풀어야 되는 문제, 집합의 개수를 묻는 문제. 그 집합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정답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방법으로 각 원소들마다 들어보낼지 들여보내지 말지 넣을지 말지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원소 7개. 그럼 그 각각의 원소들마다 x를 구할 때, x라는 집합 만들 때 1이라고 하는 원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이의 7점, 그러니까 128개를 정답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지. 지금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다 넣을지 말지 고민해가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28개가 맞지만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2는 넣을까 말까가 아니라 넣자고, 5도 마찬가지 넣을까 말까가 아니라 넣자요. 7도 넣을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넣기만 해야 되는 한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의 개수는 16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이었던 거겠지. 여기 부탁할게요. 자, 아까 질문하려던 문제가 179번이었던 것 같은데 필기하고 선생님 천천히 미리 한번 준비해 볼게. 자, 시작할까요? 자, 179번 문제 가부터 보세요. 칠판 봐 이제. 칠판 보세요. 가 2, 4, 6, 8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과 x를 합쳤더니 얘하고 얘를 합쳤더니 결론이 얘로 나오네. 맞아? 그럼 갑니다. 일단 합집합이니까 여기 있는 정답이랑 여기 있는 원소들이 다 정답이 돼야 되거든. 2, 4, 6, 8 다 보이는 거 확실히 맞아. 그런데 저기 있는 집합, x 왼쪽에 있던 집합의 원소가 2, 4, 6, 8밖에 없었어. 그 2, 4, 6, 8만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하고 x를 합했더니 이렇게 생긴 정답이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이 정답에는 얘가 갖고 있지 못했던 원소 1하고 3이 정답으로 포함되어 있어. 그럼 1하고 3은 어디 있었던 겁니까? 1하고 3은 그렇지. x는 결론 짓는다. x는 1, 3 포함하고 있다. 1, 3 있었으니까 여기 정답에 1, 3이 들어가 있겠지. 하나 더. 대답 잘해봐. x는 2, 4, 6, 8은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지 말아야 돼? 아니면 다른 데다? 갖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어차피 여기에 2, 4, 6, 8이 없어도 여기에 있으니까 정답 들어올 거고, 여기에 2, 4, 6, 8이 있었어도 어차피 2, 4, 6, 8 같이 있는 거 한 번씩만 잡는 거 아니야? 합하는 거잖아. 왼쪽에 있는 것도 좋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 좋은 거야.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2, 4, 6, 8이라는 정답은 이미 얘가 갖고 있으니까 x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해석 잘해줘. 이거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합니다. 대신 1, 3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1, 3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정답은 절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하나 더 신경 쓰세요. 1, 2, 3, 4, 6, 8 1, 2, 3, 4, 6, 8 그럼 나머지 5하고 7은 뭐 해야 되게? x에는 5하고 7이 어때야 되지?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 돼? 아니면 아까처럼 넣을지 말지 둘 다 가능해. 다시 x에는 5하고 7이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둘 다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x에 5하고 7이 있었어봐. x에 5하고 7이 있었으면 여기에 5하고 7이 들어가 있었겠지. 맞아? 그래서 5, 7은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건 포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순서대로 할게. 1, 2, 3, 4, 5, 6, 7, 8, 8개지. 8개. 그러니까 넣을지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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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인데 그 중에 1하고 3은 무조건 넣어야 돼. 그리고 5하고 7도 1, 2, 3, 4 5하고 7도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넣을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건 2, 4, 6, 8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x의 개수는 16개가 정답이 돼요. 필기 나중에 해라. 문제 잘 이해하고 있나? 지금 내가 만들어야 되는 x에는 1, 3 무조건 있어야 되고 5, 7은 절대 없어야 돼. 그리고 어떨 때는 2가, 4가, 6과 8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 4, 6, 8만 넣을지 말지 보면서 풀 수 있는 16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도 해석 잘하자. 이거랑 y의 겹친 부분을 찾았더니 3, 4, 7, 8이 되나? 이건 겹친 부분 찾는 거야. 그럼 y는 3, 4, 7, 8 어떻게 해야 되지? 3, 4, 7, 8 데리고 있어야 돼? 데리고 있지 말아야 돼? 아니면 데리고 있는 거 데리고 있지 않은 거 둘 다 가능해? 포함해야 되죠. 왜? 겹친 게 정답이 얘가 나오려면 얘만 3, 4, 7, 8 갖고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얘도 3, 4, 7, 8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3, 4, 7, 8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겹친 부분에 3, 4, 7, 8이 나올 테니까. 그런데 아직 뭐 집합 초반이니까 나중에 학생들 여러분들 시험 보게 되면 여기서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해. 무슨 실수를 하느냐? 교집합에 3, 4, 7, 8이 있으니까 아 여기도 3, 4, 7, 8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 더 3, 4, 7, 8을 제외한 나머지 1, 5는 어때야 되는 거지? 1호는 y가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지 말아야 돼? 아니면 둘 다 가능해?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포함하지 말아야 돼. 만약에 2하고 5가 조금이라도 있었어 봐. 그럼 여기에 2하고 5가 들어갈 거 아니야. 겹친 부분이니까. 맞아? 거기에 하나 더 마무리. y는 1, 3, 4, 5, 7, 8 1, 3, 4, 5, 7, 8을 제외한 나머지 2하고 6 2하고 6은 어때야 되게?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아니면 둘 다 가능해? 둘 다 가능하죠. 여기에 2하고 6이 있거나 말거나 어차피 여기에 2하고 6이 없는데 2하고 6이 있어서 혹시 정답이 여기에 2하고 6이 들어오면 어떨까 고민하지 말고 여기에 2하고 6이 있더라도 교집합의 대상이 되는 이쪽 집합에 이미 2하고 6이 없어. 그러니까 2하고 6은 y가 갖고 있어도 갖고 있지 않아도 정답의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하고 6은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집합 y의 개수는 한 번 더 적을게. 1, 2, 3, 4, 5, 6, 7, 8, 8번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그 중에 갑니다. 3, 4, 7, 8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돼. 3 넣자.
4 넣자. 7과 8도 넣자. 2라고 5는 넣지 말자. 유일하게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는 건 2하고 6. 2하고 6만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y의 개수는 4개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4개밖에 없어요, 얘들아. 저렇게 계산한 정답이 3, 4, 7, 8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집합 y는 4개밖에 없어요. 우리 선생님 진짜 빨리 나가고 싶긴 한데 이거 y 4개 다 보여줄게. 쟤랑 겹쳐서 3, 4, 7, 8 나올 수 있는 정답이 누구냐? 3, 4, 7, 8 하나 더 있어. 3, 4, 7, 8에 아까 가능한 게 2하고 6이라고 했지. 2 갖고 있는 거. 3, 4, 7, 8에 6 갖고 있는 거. 그리고 3, 4, 7, 8에다가 2하고 6을 다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생긴 y만 얘하고 교집합이 계산이 됐을 때 정답을 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집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3, 4, 7, 8 3, 4, 7, 8 3, 4, 7, 8 넣자. 여기에 절대 없는 1하고 5 넣지 말자. 2하고 6만 어떨 때는 2 넣을까? 아니면 2 넣지 말까? 어떨 때는 6 넣을까? 6 넣지 말까? 아니면 2하고 6 다 넣을까?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2하고 6은 정답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못 주는 원소들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집합 x의 개수와 집합 y의 개수 a, b a는 16, b는 4가 되는 거였겠죠. 정답을 20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할게.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어. 생각만 해봐. 문제가 말하는 상황, 뭐 지금 집합 쪽 어려운 친구도 있는 거 아는데 문제가 말하고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난 진짜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거든. 할 수 있어. 생각을 좀 적게 해서 그런 걸 거야. 열심히들 고민하는 시간 가져가. 숙제하면서도. 자, 그럼 과제로 된 거 178번하고 180번 남았는데 질문할 문제 있나요? 78번이랑 80번 질문할까? 빨리 질문해. 미션이 없어? 다른 친구들 질문 없는 거 맞아? 좋아. 그럼 다음 개념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7번 보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드모르간 아마 어떤 수학자 이름이겠죠? 나도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발견한 거겠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서 무슨 내용이 있느냐, 두 집합의 겹친 부분을 대답하고 있는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이 이 사람이 확인해보니까 뭐랑 같은지 확인했느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랑 같다는 걸 확인해봤어. 이거 증명하는 방법 연산으로 증명 불가능해. 그림으로밖에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줄게. 진짜 같은 부분 나온지 확인해보자. 먼저 좌변부터 해볼게. A 교집합 B면 여기거든. 여기에 여집합이니까 정답이 어디냐? 여기죠. 좌변이 원하는 정답은 여기에요. 그럼 우변도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게. 우변도 체크할까? A의 여집합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파란색으로 할게. B의 바깥쪽. 그렇게 표현된 빨간색과 파란색의 합친 부분.
빨간색과 파란색을 다 합쳐서 말하면 되는 거니까 빨간색 쪽도 파란색 쪽도 둘 다 겹치고도 다 정답이 된다는 거. 그랬더니 같은 부분을 말하는 게 맞더라. 아, 얘가 발견한 이거 공식처럼 성립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구나.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는 방법은 연산에 대한 전체 여집합은 앞쪽과 뒤쪽을 모두 여집합으로 바꾸고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바꿔준다는 생각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반대도 성립이 돼요. 반대는 따로 증명 안 할 거야. 어차피 성립되는 거 맞아요.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은 이 녀석의 여집합과 이 녀석의 여집합을 이번엔 교집합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합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내용 하면 집합 끝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요, 거기 있는 내용 빼고 이것도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듣고 한 번에 외워버리자. 우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 첫 번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붙일 때 집합 앞에다가 n으로 묶어주는 거 알고 있지? 저게 집합에서는 집합에 해당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표현이에요. 여기 봐.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건데, 다시 생각하면 들어. 이 안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구가 들어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고 싶다면, 이거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여기의 개수에다가, 그러니까 누구의 개수?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에다가 집합 B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고 나서, 지금 개수가 중복으로 더해진 부분이 있지? 어디가 중복으로 더해져 있어? 교집합. 그래서 중복, 이중으로 더해져 있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맞아?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냐가 아니라 해당 집합에 원소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찾을 때 쓰는 방법이야. 개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거 변형해주면 하나 더 찾을 수 있겠네. 얘랑 얘 이항만 해주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 더해준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주면 되겠죠. 들어봐. 교집합,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개수 더해. 그리고 여기에 개수를 더합니다. 그럼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한 번 더해져 있어. 그 중에서 그렇게 계산한 결과에서 합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뺍니다. 여기 빼고,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 그럼 결국 남는 건 여기만 남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그렇게 이해할 필요도 없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이 과정을 등식의 성질을 유지해서 변형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맞나요? 어려운 내용 아니다. 세 번째,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 여기 몇 개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면 누구에서 누구 빼주면 될 것 같아? 누구의 개수에서? A의 개수에서. A의 개수에서 누구의 개수를 빼주면 될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주면 되겠지. 아까 생각 그게 정답이야. A의 개수에서 겹친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또는 여기 전체의 개수에서, 그러니까 합집합의 개수에서 이번엔 누구의 개수 빼면 되는 거야? B의 개수 빼주면 되는 거겠죠.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건 누구의 개수? 어떤 집합? A의 여집합.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의 개수,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면 이거 당연히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누구? 전체 집합 U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에서 A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집합에서 다 나오는 거 딱 하나입니다. 이제 뭐냐? 이거. 그리고 그려볼게. A, B, C 여기에 합집합, 그러니까 이 공간에 들어있는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볼 건데 각 영역마다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한번 선생님이 문자를 볼게. 여기 순수 A쪽에 A개가 들어있다. 여기 B개 들어있고 C개 들어있고 D개 들어있고 E개, F개, G개가 들어있다고 할게.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누가 돼야 되느냐? A부터 G까지 한 번씩만 더해주면 돼요.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인데 두 번씩 더하면 안 되는 거 맞지? 한 번씩만 더하면 돼. 근데 그 한 번씩을 어떻게 더할 거냐? 표현 들어간다. 일단 A의 개수 더할 겁니다. 그리고 B의 개수 더할 거야. C의 개수 더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더하면 2중, 3중으로 더해진 게 너무 많아. 그래 안 그래? 일단 여기서 계산되는 숫자들 다 더해볼게. A의 개수 A, B, C, D 더해졌을 거고 B의 개수 B, C, E, F 더해졌을 거고 C의 개수 C, D, F, G 다 더해져 있을걸? 일단 더한 거 다 문자로 표현해볼까? 여기에 A, B, C, E 더해져 있고 여기에는 B, C, E, F 더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C, D, F, G까지 더해져 있겠지. 이게 지금 여기가 다 덧셈으로 되어 있는 거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에서 내가 원하는 정답은 A부터 G까지 한 번씩만 더하는 거니까 2중으로 더해져 있는 거 뺄 거야. 지금 2중으로 더해져 있는 문자들이 누구야? B, C, D, F 같은 애들이 2중으로 더해져 있지. 그래서 누굴 뺄 거냐? 누굴 뺄 거냐? A와 B의 겹친 부분을 뺄 겁니다. A와 B의 겹친 부분의 원소 누구야? BC. BC 한 번씩 뺄까? B, C 한 번씩 뺐어? 또 뺄 거야? B와 C의 겹친 원소도 뺄 겁니다. 그럼 누구 빼는 거지? C하고 F 한 번씩 빼자. C하고 F 한 번씩 뺄게요. 그리고 또 뺄 거야? C하고 A의 겹친 부분도 한 번 뺄 겁니다. 누구? C하고 D 뺄 거예요. C하고 D. C하고 D 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으로 되는 거 빼봤거든. 그럼 한번 내가 찾는 정답을 비교해볼게. A부터 G까지 한 번씩이야. A 한 번 좋아. D도 한 번만 있고, B도 한 번만 있고, E도 한 번 남았고, F도 한 번 남았고, G도 한 번 남았고, 다 한 번씩 남은 거 맞아. 그런데 빠져있는 게 있어. 누구? C가 빠졌죠. C까지 한 번씩 더해줘야 정답이 되는 건데 C가 왜 빠졌을까? 여기 봐. A의 개수 더할 때, B의 개수 더할 때, C의 개수 더할 때 얘가 3번 더해져 있었거든? 그런데 그 중복된 걸 빼겠다고 A, B의 겹친 부분 빼면서 한 번 뺐고 B, C의 겹친 부분 빼면서 한 번 또 뺐고 C하고 A의 겹친 부분 빼면서 한 번 더 뺐어. 3번 더해서 3번 다 빼버린 거야. 맞지? 그래서 정답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누구? A, B, C의 모두 겹친 부분이었던 C 부분을 한 번 더 추가로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외워야 되는 마지막 공식입니다. 자, 지금 외우자.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2개씩 짝지은 집합들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고 나서 마지막에 3개 모두 동시에 들어있는 세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더 더해주면 돼요. 1개짜리의 집합 원소의 개수 더하고 2개짜리 겹친 부분의 원소의 개수 뺀 다음 3개짜리 겹친 부분을 더해주면 됩니다. 1개짜리 더하고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더해주면 돼. 외울 수 있겠어? 오늘 그냥 바로 외워줘.
그러면 지금 요 방금 배운 개념하고 방금 전까지 풀었던 문제들 사이에 텀이 좀 있거든? 거기를 좀 이따가 풀도록 하고 일단 지금 배운 개념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199번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또 오늘 배웠던 내용 개념 물어볼 거야. 아까 시작할 때 물어봤던 것처럼 공부도 해. 아니 숙제를 할 거면 외워서 풀어야 되잖아. 외우지도 않았는데 숙제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얘들아. 외울 거 외웁시다. 지금부터 좀 명심해야 되는 거 그거야. A의 원수 누구누구지? B의 원수 누구누구지? 전체집합에 누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씩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집합 앞에 n으로 묶었다는 건 원수의 개수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만 칠판 보세요. 원래 선생님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학에서 정한 올바른 표현 방법 아니야. 근데 의미는 전달되지. 여기 원소 30개, 40개, 여기 35개, 여기 15개.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해. 여기다 n 하나씩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할 거라면 해주세요. 근데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요거 하나만 해석하면 끝장나지? 이거 지금 방금 배운 직후라 적용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거 A의 여집합 따로 찾고 B의 여집합 따로 찾은 다음에 겹침 못 찾으면 바보 소리들어. 어떻게 해주면 돼? 드모르가 방금 배웠지.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은 뭐냐? 합집합의 여집합이에요. 합집합의 여집합이 여집합, 여집합을 교집합으로 연결하는 걸 말하는 거.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표현이야. 근데 이게 알아보기가 훨씬 더 쉽지. A 여집합 B가 여기잖아. 여기에 여집합이면 여기에 여집합이면 바깥쪽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4개가 있다는 뜻이잖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던 이 내용이 이거였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 몇 개지 얘들아? 전체 집합의 원소 몇 개야? 40개야. 근데 40개 중에 여기 4개가 있대. 그럼 나머지 36개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36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해돼? 결국 누구의 원소의 개수가 36개가 돼야 된다? A 합집합 맞아. 이게 36개. 구하는 방법은 갑니다. A의 원소의 개수 35개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15개 빼기 A와 B의 겹친 부분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렇게 한 게 36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단계 얼마지? 50. 그리고 이거 몇 개 나와야 돼? 이거 14개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14개 나와야 되는 거 맞니? 그럼 이미 좀 지저분해졌지만 선생님이 여기다 그냥 이중을 붙여서 적는다. 여기 14개. 그럼 A가 35개니까 순수 A에는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1개, 미안. 21개가 있어야 A가 35개가 되는 거지. 순수 B 쪽에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 1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구성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개였는데 여기 21개, 여기 14개, 여기 1개. 검산해볼게. 합쳐서 35개, 합쳐서 15개. 요거 합치면 몇 개? 36개, 거기에 4개까지 합쳐서 40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질문. 찾는 거 어디 물어보는 거였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묻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누가 되겠습니까? 14가 된다고 볼 수 있었겠지. 필기하시고 한 문제만 더 합시다. 203번 필기 끝난 사람들 203번 진행해봐. (203번) 지나고 있는 친구들 뭐 조심해야 돼? 벤더그램 그릴 때 조심해야 돼. 집합 3개짜리 그 3개 동시에 겹친 부분 만들었을 때 보통 A, B, C를 그렇게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A하고 C가 서로 어렵거든? 그럼 벤더그램을 A하고 C는 겹치지 않게 그려주는 게 좋지 않겠어? 눈으로 보기도 편할 거고. 그림 그리는 작업부터 신중하게 해주는 게 좋아. 물론 AC가 겹치게 그려도 상관없어. 겹친 부분의 원소의 개수 0개라고 적으면 그만이니까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눈으로 보는 순간부터 0이라고 적지 않아도 아예 겹친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벤더그램을 그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야. 선생님처럼 A랑 B, B랑 C는 겹친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겹치게 그려주고 문제에서 확실하게 언급했던 A와 C 관계는 서로소가 될 수 있게 A하고 C는 아예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겹친 부분,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처럼 보일 수 있도록 아예 두 집합을 따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벤더그램을 그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자, 시작할게. 이 문제, 이거 찾는 건데, 이거 찾기 전에 항상 수학 문제다. 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뽑아먹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고, 그런 고민들을 선생님 도움 받기 전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2학년 돼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2학년 선배들 중에도 그렇게 고민을 못해요. 생각이라는 걸 안 합니다. 물론 열심히 생각해서 잘 실력이 올라가는 친구들도 선배들도 있지만 자, 뭘 고민하느냐. 주어진 조건들을 가만히 눈 크게 뜨고 쳐다보니까 요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있었지. 저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저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있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수 있죠. 맞아?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수 있는 거 맞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10개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이중으로 더해져 있을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면 10개가 나온다는 얘기 아닌가? 암산도 되겠네. 요거 해서 얻을 수 있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 여기다가 바로 결과만 적을게. 그 다음 한 번 더. 얘랑 얘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있죠. B와 C의 교집합의 개수.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나올 것 같아? 1개 나오겠죠? B와 C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겹친 개수를 뺀 게 11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1개. 그래서 여기 1개 이미 결정된 거야. 그리고 여기 3개 결정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만 메꿔내면 되잖아. A가 8개야. 8개 중에 B랑 겹친 게 3개라고. 그럼 순수 A 쪽에 5개 있겠네. C가 7개야? 그런데 B랑 겹친 게 1개면 나머지가 순수 C가 되는 거니까 6개 있겠네. B가 5개야? 5개 중에 A랑 겹친 거 3개, C랑 겹친 게 1개라면 나머지 1개는 순수 B 쪽에 있으면 되는 거겠구나. 그럼 마지막 질문이 뭐였어? A, B, C에 들어있는 원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마지막은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한 번씩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8, 9, 10, 16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16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지식하게 풀 수도 있어.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으니까 나 이걸로 풀어야지 이렇게 푼다. 나쁜 거 아니야. 당연히 이게 구하는 공식인데 이거 쓴다고 해서 뭐가 나쁘냐? 숫자 A에게 수 8개, B에게 수 5, C에게 수 7, 교집합의 개수 찾아낸 거 3개, B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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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교시 찾아낸 거 1개, C와 A에 겹친 거 문제에서 서로가 했으니까 C와 A에 겹친 원소의 개수는 0개, 더하기 A, B, C에 공통으로 겹친 거 A하고 C가 겹친 게 없는데 이거 공통으로 겹친 게 어디 있겠어? 이것도 0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답이었던 거고, 이 계산도 어차피 해보면 알겠지만 16개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겠죠. 맞나요? 좀 지쳐들 하는 것 같은데 한 문제만 더 하자. 20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204번. 마무리할게. 생각하는 시간 많이 못 줘서 미안한데 집에서 만들 고민해. 먼저 이거 좀 봐. 일반적인 X와 Y의 벤더그램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 그런데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있어. 이런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X와 Y의 겹친 X와 Y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길 바란다. 얘들아, 겹친 부분이 많아지려면 두 집합의 벤더그램이 선생님 봐. 붙어야 돼? 벌어져야 돼? 당연히 붙어야 돼. 붙으면 붙을수록 겹친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많아질 테니까. 그럼 상상해봐. 제일 많이 붙었을 때의 모습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누가 누구 안으로 쏙 들어와 버리면 되지? y가 맞아.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결론 내리길 바랬는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어떤 모습일 때 겹친 부분이 최대가 되느냐, x의 원소 16개 안에 y의 원소 10개가 쏙 들어가 버리면 이것만큼이나 최대로 겹치는 원소 펜타그램 만들 수 없습니다. 이해되니? 그죠? 그럼 최대는 몇 개겠어요? 10개겠지. 의심할 여지 없이 10개가 맞겠죠. 이제 최소 찾으러 갈게. 최소는 겹친 부분의 원소가 최소가 되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공간의 크기가 들어야 되는 거야. 두 집합이, 그림이 모여야 돼? 벌어져야 돼? 벌어져야 돼.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 좀 지켜봐야 돼. 최대 갖고 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아 이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최소는 이거다. x랑 y가 그냥 서로 소가 돼버리면 겹친 게 없으니까 최소값은 0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성립하지 못해. 왜 성립하지 못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수환이 말처럼 분명히 문제는 전체 원소의 개수가 20개밖에 없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서로 수가 돼버려봐. 그럼 서로 되면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돼버리는 거야? 26개가 돼. 20개 중에서 계산을 했는데 26개를 가지고 푸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자, 선생님 보자. 이게 가장 원하는 그림인 거 맞아. 원하는 그림인 거 맞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소값은 무조건 0개인 게 제일 최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맞을 텐데 지금 문제의 상황상 이게 다 찢어질 수는 없더라. 다 찢어지면 전체 원소의 개수가 문제가 제한을 걸었던 20개를 넘어가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 모양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두 집합이 조금은 모여야 된다? 조금은 겹쳐 있어야 된다. 맞아? 겹쳐 있어야 돼. 겹쳐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완전히 싹 다 분리시켜버리고 싶은데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20개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대신 이게 합쳐서 몇 개가 나오면 되는 거지? 20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얘처럼 20개를 넘어갈 수 없다면 20개를 넘어갈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건 제일 찢어지길 바라는 거니까 제일 찢어지길 바란다면 얘네들만 가지고도 원소의 개수가 20개가 나와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갑시다. x의 개수 16개와 y의 개수 10개에서 겹친 원소의 개수를 뺀 게 20개가 나오게 해주는 풀이. 그럼 여기 몇 개 나와야 되겠어? 몇 개 나와야 되지? 6개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고민해봐. 잠깐. 겹친 부분의 원소가 6개보다 적어질 수 있게 없게. 겹친 부분의 원소가 6개보다 적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여줍니다. 여기 6개면 여기 몇 개지? 10개. 여기는 몇 개죠? 그래서 여기 합치기 몇 개가 된 거야? 20개가 된 거야.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하는 말 제대로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거보다 더 작은 최소값 나오지 않을까 해서 잘 봐. 여기를 미친 척하고 5개로 한번 만들어 볼게. 5개로 만들면 여기 몇 개 돼야 돼? 11개 돼. 여기 몇 개가 돼야 되니? 여기는 5개가 돼야 되죠? 그럼 이거 합치면 몇 개 나옵니까? 21개. 근데 전체 원소의 개수 몇 개였지? 20개였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니. 이해돼?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10개. 교집합의 최소값은 6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0개가 아니라 6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것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도 잘 기억해놔. 잘 기억해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는 최대가 될 때는 이 x, y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도 최대가 됩니다.
최대 4개지 4개지. 전체 20개 중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6개일 테니까 여기 4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겹친 부분이 많아지려면 바깥쪽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돼요. 여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2개가 붙는다는 얘기거든. 반대로 여기가 최소가 되게 해주고 싶으면 여기 바깥쪽 부분도 최소가 되면 돼. 그 최소는 0개가 되면 되는 거고, 여기가 0개라서 얘네들만 가지고 20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소화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몇 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겹친 부분이 최대가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바깥쪽 공간도 최대가 된다는 뜻이고, 겹친 부분의 원소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바깥쪽 부분의 개수도 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쪽 부분도 최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야. 수고들 했어.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좀 더 풀고, 아까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있는 문제들, 텀이 있는 문제들 같이 몇 문제 풀어보고 집합 오늘 마지막 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이따 들어올게.